안녕하세요. 토크니시 김성경입니다. 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도대체 산을 왜 오르는 겁니까? 어차피 내려갈 거 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산이 거기에 바로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썬키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높은 산 보면 그런 생각 드세요? 높은 산 보면 일단 참 높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가면 전망은 좋을 건데 좀 케이블카 같은 쉽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요령도 생각나요. 네, 그래도 오르지 않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나마 케이블카 타라라도 타고 올라가. 전망을 보면서 올라가니까요. 예. 근데 정말 이 높은 산을 보고 오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너무 높다. 내가 거기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만 먼저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다고들 하는데요. 미리 도전도 하기 전에 포기부터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실패는 환경 탓도 아니라 이게 능력 탓도 아니라 본인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나를 과대평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도전을 한다면 그만큼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슈포커스에서는 정말 수많은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결과 미국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자 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전종준 변호사님을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궁금합니다에서는요, 영어도 마찬가지,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다르고 다르거든요.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또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또 우리 한인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토크 앤 이슈 포커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인구와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나라 미국은 다문화 융합의 상징으로 불리는데요.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혼혈인들은 미국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계 혼혈인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변호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그는 지난 2002년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비자 발급 거부 관행에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인데요. 미국의 변호사라면 유창한 영어 실력은 기본일 텐데 정작 그는 영어 때문에 사법고시를 포기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영어 때문에 포기한 꿈을 영어로 다시 이룬 전종준 변호사.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이슈 포커스에서 들어봅니다. 네, 미국 워싱턴 로펌의 대표 변호사시죠. 전종준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광주여대 어린이 영어교육학과 김혜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잠깐 접했는데, 계속 한국에서는 쓰라린 고배를 마시셨네요. 네. 계속, 한국에서는 이제, 재수를 해서 이제 지방대 갔다가 그냥 결국 이제 미국으로 왜 그 미국 유학기를 선택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도피성 유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 친구들은 사법고시 패스하고 네. 연수원생이 되었는데 네. 저는 사법고시 1차 시험 떨어지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좀 떠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 가면 제가 영어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희망 때문에 미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시나 아니면 사법시험에서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영어 때문이셨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영어 때문에 영어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가는 게 좀 꺼려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을 가랬다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사법고시를 떨어지니까 법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영어를 극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극양 처방으로서 미국행을 선택했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영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영어로 할 수 있는 가장 그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인 영어로 말을 하는 미국 변호사가 또 되셨는데요. 우리 변호사님이 최근에 자서전을 내셨는데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남이 안 하는 거 해봐가 타이틀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 제목이 2등에서 서러운 사람들, 남이 안 하는 거 해봐. 근데 여기에서 2등이라는 얘기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예비고사 떨어지고 재수해서 지방대학을 갔는데 무의미하게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입학식에 그 백발이 허연도 총장님께서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남이 안 하는 거 해봐. 이렇게 반야단 반연설식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고 저에겐 또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 제목을 남이 안 하는 거 해봐라고 했는데 뭐 꼭 남하고 다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남이 안 하는 것을 해봐라는 뜻이 그 책의 의미입니다. 일종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라 이런 것랑도 좀 비슷한 의미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전 정신을 또 이렇게 함양시키는 그런 또 제목이네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들이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자녀들 이제 학업 선택을 할 때는 한참 뭐 남들 다 하는 거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한참 유행인 직업 따라가야 되고 그거에 따라가려고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옆집에서 하니까 너도 옆집과 똑같은 거 해. 이런 예. 식으로.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면은 그만큼 경쟁력도 없고 네. 그다음에 또 의미가 있고 또 보람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남이 안 하는 것이 값진 그 인생의 그 뭐라 그러나 도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님께서 직접 남이 안 한 거를 하신 건가요? 지금 보니까 뭐 현재는 이제 로펌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뭐 아메리칸 로스쿨을 졸업하셨고 여러 분야, 그러니까 정치학이든 법학, 국제법 이런 분야의 박사나 이제 석사 학위를 많이 갖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남들 다 하려고 하는 분야잖아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영어 때문에도 또 그 실패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껴도 아주 엄청 잘못 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 변호사가 되겠다고 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법률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예, 그래서 예비고사에 떨어지고 네. 기초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대학 또 지방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사법고시 시험 볼 때 또 그 선택에 외국어 네. 선택에 또 영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실패의 고비마다 영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예.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셨나요? 첫째 기본이 없었죠. 고등학교 때 하라는 공부를 놓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이 없어서 못했고 또 이제 법대에 가서는 또 법률 공부가 좋으니까 법 하다 보니까 자꾸 영어가 자꾸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법고시 1차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또 떨어지다 보니까 왜 한국에서 변호사 하려는 사람에게 영어가 필요하냐라는 하소연도 한번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제 영어 공부의 한계를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아마 그 당시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또 국내에서도 공부할 그렇죠? 수 있는 방법이 많이들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처음에 변호사님이 유학 가셨을 때 상태는, 그때는 정말 많이, 지금 학생들보다 느끼는 그 어려움이 더 컸을 것 같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미국 유학을 갈 때 김포공항에 외국 나가는 사람보다는 마중 나온 사람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떠나실 때가 몇 년도에 떠나신 거죠? 그때가 82년도였습니다.